그 경찰 검찰을 조금 아는 편인데 네. 같이 일한 적도 많고 예, 하여튼 예. 그런데 예. 경찰에 대해서나 검찰에 대해서 네. 검찰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뭐 바람 불면 눕는 풀이란 표현 많이 하잖아요. 경찰에 그렇죠. 대해서. 김수영 씨. 네, 그래서 예. 전 아니다 그분들은. 네. 이분들은 늘 누워 있는 풀이다. 바람이 안 불어도 누워 있다. 예, 예. 경찰은 수사를 그런 식으로 한다. 네. 지금 상황은 윤석열 쫑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쫑났냐 아니냐 두 가지로 판단해 볼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인용될 거냐 아니냐. 예. 인용 가능성 100% 쫑났어요. 예, 대통령으로 복귀 못합니다. 여러분 오창희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난 거예요. 아니요 정말로 이건 예. 전 애들처럼 내기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형사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옛날에 수계라고 했던 네. 우두머리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받을 거냐 아니냐. 네. 유죄 받을 가능성 100%예요. 100%. 여기는 양형의 예. 양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다 아시죠 사형하고 구독자라고 무기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형수가 되든 무기수가 되든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 두 가지가 다 사실상 끝난 상황이에요. 그게 궁금하시면 네. 지금 여러 언론 특히 놀라운 게 동아일보 같은 경우가 윤석열 공소장을 공개해놨어요. 네. 자기네 홈페이지에다가 예. 해보자는 거죠.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예. 조중동으로 같이 가지 말고 좀 한번 읽어보고 판단해봐라. 동아일보는 적어도 윤석열 그 파면 그 이전부터 네네. 굉장히 반윤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읽어보라는 거예요. 예. 이러면 다 죽는다 이런 절박한 나름의 애국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수가 극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네.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네. 하여튼 그런 걸 보시면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판단해 보시고요. 저는 정광훈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번만은 좀 단호한 심판을 해야 된다. 정광훈에 그렇지. 대해서. 예. 네. 아니 사실 저희 그 평화나무 제가 지금 이사장으로 네네. 평화나무가 2019년부터 이석기 내란으로 처벌했다면은 왜 전광훈은 처벌 못하냐? 그때도 막 청와대로 쳐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사도세자를 가뒀던 뒤주에 넣어가지고 서울구치소로 가서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고 거기다 문재인 집어넣자 이런 당시로서는 황당한 주장이었지만 박근혜를 끌어내서 뒤주에 가두자는 건가요? 아니에요. 석방시켜드리고 네. 그 뒤주에 가뒀던 문재인을 그 감옥에 집어넣자.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냥 광인 아니에요? 광인이죠. 광인이 어떻게 그렇게 아니 저는 또 하나 근데 광장에서 그걸 선동했고요. 심지어는 뭐 모가지를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미친 놈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네. 광화문 광장을 그 사람이 어떻게 전세 내고 이럴 수 있죠? 뭐 집회 신고하면은 뭐 집회 신고는 평화나무에서도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그 사람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예. 왜 고정불변으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굉장히 기괴한 상태예요. 그것도 지가 뭔데 광화문 광장에 예. 뭐 전세 내고 있어요. 지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민들의 공간이잖아요. 네. 뭐 차량 소통을 하든 아니면 국민들이 광화문 같은 데서 정말 제대로 된 문화판을 벌이면 얼마나 근사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뭐예요 그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 그런 것도 이번에 차제에 좀 고치고 예.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내란 특검법을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는 최상목 네. 이 사람도 내란 공범이다. 그렇죠. 뭐 거의 확실해 보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유를 여러 가지를 달아요. 네. 그런데 좀 변화가 됩니다. 네. 자,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2번을 했죠. 첫 네. 번째는 여야 합의를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여야 합의라는 거는 듣도 보도 못한 논리거든요. 아니 그러면 뭐하러 네. 국회에서 뭐 여야가 뭐 50대 50일 수가 있어요? 아니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압도적 다수당이 있을 수 있고 소수당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 의석 따라서 판단한 걸 왜 지가 멋대로 최상목 얘기를 따라가면 이래요. 예. 예를 들어서 원내 정당 중에 의석수가 하나인 정당만 반대하더라도 여야 합의가 안 됐으니까 네. 이 법은 통과시킬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원외 정당인 정의당이 반대하면 통과 못 시킨다라는 거랑 똑같은 논리에 말이 됩니까? 네.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여야 합의라는 게 아니 정의당은 의석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정의당한테 물어봤어? 뭐 다 합의했어? 글쎄 말이야. 당대표도 사인 다 받았어. 그리고 정당들 중에 현수막 붙이는 정당 보면
뭐 그런 정당이 있었나 싶은 정당도 되게 많잖아요. 예. 여야 합의라는 게 뭐냐 도대체. 예. 그럼 여야 합의는 큰 정당 2개만 합의하면 되냐? 좀 작으면 안 되냐? 네. 조국혁신당은 빠져도 되냐? 여러 질문 앞에 놓이는 말도 안 되는 기괴한 거고요. 또 하나는 처음엔 그렇게 가다가 두 번째 내란 특검 거부할 땐 뭐라고 그랬냐면 야 윤석열은 구속됐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금까지 11명 구속했거든요. 윤석열 등. 요 정도에서 좀 멈추면 되는 거 아니니? 라는 속내를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내란 사건 때문에 내가 수사받고 내가 공직생활 마무리하면서 구치소에 구금되는 건 싫다라는 욕구를 드러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내란 수사 안 받을까요? 내란 특검법은 지금은 통과 안 되면 나중에도 통과 안 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거 같아요. 그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면은 자기도 수사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요. 것이고 처벌받을 수 있겠다. 따라서 어떻게든 내란 특검법을 저지하고 국민의힘이 당선돼서 이 일이 그냥 넘어가게끔 하려고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란 특검법 거부와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계속 미루는 이유가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낮은데 이 사람들이 다급하니까 그냥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죠. 그러나 안 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두 글자로 발악이라고 부르잖아요. 보통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권 씨라고 그러나요? 권영세하고 권성동이 하는 것도 발악적 행태들이고 최상목도 그런 발악을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뭐 김문수가 대통령 후 뭐 1등이 되면 좋겠다고 막 자꾸 뭐 모아주는 것도 일종의 발악이죠. 그건 다수가 벌이는 발악이고. 누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아요? 김문수죠. 김문수. 네. 지금 흐름에서는 김문수가 유일하게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중에 대선 토론회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사정을 아시나요? 김문수 사정을? 아니 알죠. 아니 이번에 상태도 그렇고, 아니 저는 오래 전부터 아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3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95년인가요? 그때 건강 상태도 그랬나요? 아니 그때는 아니죠. 근데 지금이 안 좋은 거고 이제 연습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근데 하여튼 그 정치하기 전부터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굉장히 순박하고 약간 뭐랄까 결이 고운 운동가였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아니, 완전히 맛이 갔어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래도 한 90년대 후반쯤에 국회의원 막 처음 되고 나서 오가다 만나면 부끄러워했어요. 절 보고. 내가 후배들 앞에 볼 면목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노동 문제만은 내가 한번 제대로 해결하는 보수정당 들어가서 되겠다. 그래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 되지 않냐라고 굉장히 부끄럽게 막 샤이 뭐 이렇게 얘기하던 캐릭터가 김문수였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관등성명 무경 와 권력 김문수인데 이러면서 권력 맛이 뭐 그냥 그 12월 26일 1996년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노동법 안기부법. 그때 통과시킬 때 김문수도 거기 가세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으면서 갈팡질팡하던 김문수 모습이 그래도 기억납니다. 약간 부끄러워하고 약간 면구스러워하는 김문수 고맘때까지는 약간 김문수가 그랬어요. 근데 초선 지나면서 그러니까 권력 맛을 잘못 본 사람들인 거죠. 권력은 맞습니다. 휘두르는 거고 다른 사람들 머리 조아리게 만드는 거라는 이상한 마약 같은 거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김문수가 후보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아 근데 너무 진지한 논의가 없는 엉망진창이 되지만 하여튼 그래도 뭐 김문수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아니 그러면 또 뭐 이기는 건 둘째치고 기본적으로 그 극우 파시스트들을 응징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 아닙니까? 일망타진. 게다가 무슨 오세훈이니 뭐 한동훈이니 이런 쪽 사람들 개헌 반대했잖아요. 물타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내란 잔당의 그 어떤 본진에서 내란스러운 인간이 나와야 한다라는 입장에서는 김문수가 후보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또 오늘 특별히 오늘부터 자주 불러주신다고 그러니까 선물로 하나. 선물은 아니고. 감사합니다. 그 요새 자료 화면들이 나와요. 뭐 노상원이 수도 경비사령관 뭐 하여튼 이런 친구들 뭐
방첩사령관 이런 친구들 자료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게 뭐냐면 윤석열과 같이 사진 찍은 예. 그때 이제 칼을 들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게 삼정검입니다. 삼정검. 네. 삼정검인데 세 가지를 뜻해요. 삼정검이 첫 번째는 호국이고 네. 두 번째는 통일이고 세 번째는 번영이에요. 그러니까 장군이 상징하는 게 호국, 통일, 번영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헌신이면 몰라도 하여튼 예. 이게 기괴해요. 네. 그리고 지금 무슨 장군들이 칼 쓸 일이 있습니까? 이 친구가 그 대령에서 준장 완스타가 될 때 그 대통령을 만납니다. 보통 여러 명 함께 하죠. 그때 삼정검이라는 걸 줘요. 몇십만 원짜리 칼 이렇게 근사하게 이름 새겨가지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언제 시작했냐면 84년에 시작했습니다. 전두환 때. 예. 왜? 전두환은 내란을 일으켰잖아요. 예.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예. 국민을 죽인 학살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두환이 박정희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기무 기능, 보안사 기능을 강화했던 게 뭐냐면 네. 어떤 후배가 자기를 닮아서 쿠데타를 일으킬 거를 제일 두려워했던 거예요. 네. 김일성이 두려운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의 전화 통화까지도 계속 엿들어야 되는 보안사, 예. 기무사, 방첩사의 기능이 필요했던 거고 예. 그게 이제 윤석열에게까지 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장군쯤 되면 자기가 불러도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 만든 퍼포먼스예요. 아. 아주 희한한 군부 독재 정권의 예. 후배들의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 각각께서 친히 별 한번 달면 악수 한번 하고 밥 한번 먹고 평소 잘 못 먹는 위스키 한 잔 주고 네. 칼 하나 주는 거예요. 예. 그럼 군부 독재 때 끝나야죠. 제6공화국이 되면 88년 네. 2월 25일부터는 하지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네. 제6공화국의 첫 대통령도 군인 출신인 노태우였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이어진 거예요. 또 김대중 노무현 또 문재인 대통령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검증 없이 그냥 온 거예요. 군정종식 외쳤던 YS도. 그렇죠. 예. 그냥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만약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 예. 장군들을 만날 필요가 있나? 라는 물음표도 있지만 꼭 만나야 되면 칼을 줄 게 아니라 네. 무슨 호국 통일 번영을 상징하는 칼을 줄 게 아니라 뭘 줘야 돼요? 헌법책을 주든지. 헌법책을. 백범일지를 한번 너 아직까지 안 읽어봤으면 읽어보라고 그러든지. 그다음에 우리 역사상 장군 중에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장군이 누굽니까? 홍범도 장군 아닙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방현석 작가가 범도라는 소설책 두꺼운 거 2권을 썼어요. 아주 네. 감동적입니다. 예. 그거를 좀 주든지 예.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새로운 분이 대통령 되면 전두환 때 하던 이상한 퍼포먼스 하지 말자. 예. 이런 퍼포먼스가 장군들을 희한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장군 처지에 예. 상사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 예. 개헌법 같은 걸 따질 경황이 없었다. 나는 법을 잘 모른다. 아니 근데 개헌법을 따질 상황입니까? 국회에 쳐들어가가지고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도끼로 문짝을 부수라는 아이고. 광기 어린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 판단할 게 꼭 법조문이에요? 네. 그때 판단할 게 뭐예요?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저거 미쳤구나. 예. 저거 돌았구나. 예. 라는 상식적 판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삼정권 퍼포먼스부터라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좀 사회적인 의제가 돼야 할 것 네. 같고요. 예. 자, 내란의 힘이 돼가는 국민의힘. 지금 완전히 그 극우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지고 그 사실 선거를 하려면은 중도의 마음도 얻어야 하는데 아니 그냥 접은 것 같아요. 왜 저런다고 보세요? 불안함이죠. 불안함. 예. 왜냐하면 박근혜 때 경험해 보니까 박근혜 때 지금 국민의힘 당 이름을 자꾸 바꾸긴 하지만 네. 그 당이 어떻습니까? 쪼개졌잖아요. 네. 분당 사태를 겪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국민의힘에서 제법 뭐 한자락 하고 있는 국회 부의장을 하고 있다든지 네. 또는 뭐 당 대표를 하고 있다니 원내 대표를 하고 있다니 이런 사람들이 다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사람들 뭐 유승민 의원만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지만 네. 그 유승민 의원의 바른정당인가요? 예. 그 당의 원내대표가 주호영 씨였어요. 예. 불과 얼마 전이죠. 하여튼 그러면서 분당을 겪으면서 홍준표가 이쪽 정당 자유한국당이었나요? 이쪽 정당의 후보로서 나가봤지만 네. 득표를 4분의 1밖에 못했어요. 24%밖에 못한 겁니다. 네. 그래서 폭삭 망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 커 나온 거죠. 그래서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쫄딱 망한 상태였고 네. 쫄딱 망한 상태의 고통을 맛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절대로 쫄딱 망하면 안 된다밖에 없어요. 머릿속에는. 예. 그러니까 어떠냐면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네.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의원들 있어요. 이 예. 친구는 좀 멀쩡해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아니 뭐 학교 다닐 때 멀쩡했다는 건 40년 전 일이니까 네. 최근에도 정책부가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은 합리적인 친구들이 많지는 않은데 좀 있어요. 네. 이 사람들마저 지금 어떠냐면 그냥 침묵이거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몸을 웅크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하. 찍히면 안 된다. 아하. 그러니까 당을 뭐 정강 정책이나 에이구. 정강 정책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집권하면 뭐 하고 싶어요. 예. 우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저러한 일꾼이 되고 싶어요잖아요. 네네. 이런 거보다는 자기 안위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라는 네. 일종의 광기에 휩싸여 있고 광기가 지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적긴 하지만 최소한의 합리적인 목소리마저도 나오지 않는 상태인 거죠. 네. 중증의 상태입니다. 아, 큰일 났네. 뭐 그 집권의 가능성. 아니 큰일 난 거를 뭐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우리가 없어. 걱정할 일은 아니죠, 사실. 예. 그런데 좋은 정치 파트너가 되지 못한다는 건 비극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 끝나면 뭐 할지를 생각해 보면 빤하거든요. 어떻게 보이세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반대하겠죠. 그리고 뭐 장외 집회하고 뭐 동대구역 광장에 모이고 부산역 광장에 모이고 예, 이러면서 날마다 하는 건 힘드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고 마이크 잡고 막 광기 어린 얘기를 하는데 또 이게 통하는 게 예. 언론이 뭐 스카이 데일리 같은 뭐 언론도 아닌 친천지 매체 말고도 네. 이 극우적인 세력의 뒷받침이 돼줄 언론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하게 된다면 그런 어떤 반동을 막을 수 있는 전략과 국민들의 마음을 단합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지 않고서는 딱 하나입니다. 성과죠. 성과죠. 네. 네. 구체적으로 물가를 어떻게 안정시키는지 보여드리고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네. 가계부채를 구체적으로 줄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되고 그건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뭐 그 아이디어가 뭐 민주당에게 있다고 좀 기대하고요. 자, 그 하여간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럼 대선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포기는 아니고 포기는 안 하겠지만 그러나 그러나 뭐 그 중도의 마음을 살 뭐 현재의 어떤 이게 아니라는 역량이 건, 없다. 네, 이게 아니라는 건 자기도 잘 알지만 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있다. 네. 우리는 왜냐하면 대선은 지금 한 번 하는 퍼포먼스잖아요. 네네. 그리고 자기가 대선에 나갈 것 같지도 않잖아요. 네, 그렇지. 권성동이 후보가 될까? 뭐 권영세가 될까? 뭐 그렇죠. 나경원이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예. 뭐 이런 게 자신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있는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 대선은 하여튼 어떻게든 뭐 김문수가 나가서 소모품으로 뭐 이렇게 끝나더라도 치르더라도 예. 우리는 그 다음에 살아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국장님 좀 정치 얘기와는 다릅니다만은 좋습니다.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오요한나 기상캐스터. 네. 그분의 이제 비극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저도 이제 뉴스를 보면서 기상캐스터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K-팝 그래가지고 막 되게 자랑스러워 하는데 네네네. K-팝 중에 걸그룹들은 사실은 막 성적 매력을 호소하고 네. 너무 젊은 또는 어린 여성들이 네. 뭐 중학생 때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아니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하고 예. 뭐 이런 건 좋은데 예. 그러니까 성적 착취의 도구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좀 이게 정말 우리가 자랑스러운 건가? 예. 굉장히 옷도 많이 안 입고 막 이러잖아요. 예. 천편일률적으로 그렇지. 여성의 매력이라는 게 성적 매력밖에 없는가? 네. 또는 어떤 이상한 남자들이 보는 그런 매력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네네네.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 답답한데 기상캐스터도 네. 소위 공중파 방송이 소모하는 방식이 예. 굉장히 그러니까 성적 매력 이런 측면에서 화장도 굉장히 짙게 하고 네. 옷도 막 오늘 아침 같은 게 얼마나 추워요. 영하 네. 10몇 도 내려가는데도 기상캐스터는 짧은 치마 입히고 뭐 이러잖아요. 예. 이런 분위기 왜 기상캐스터는 네. 자신의 성적 매력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기상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가? 기상캐스터는 왜 여성이 해야 되나? 남성이 하면 안 되나?
남성이 하는 경우 있는데 이때는 막 무슨 굉장한 전문가 예. 뭐처럼 그렇잖아요. 김동완 그러니까 옛날에 김동완 씨 그랬고 지금 예. 방기성 씨도 그런 예. 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주 기온에 대해서 날씨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얘기해 줄 때는 남성이 전문가인처럼 얘기하고 네. 근데 일상적인 기상을 알려주는 거는 여성이 소모품처럼 얘기하고 그렇죠. 이런 예. 성 역할이 잘못되어 있는 거고 예. 그 상황에 오 요한나 씨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잠깐 지나가 버린 소모품이어서 예. 정규 고용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이러고 있냐. 이제 그만하자. 오늘 아침에 신문 보면서도 그 유족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오 요한나 죽음 가지고 소란을 일으키는 까닭이 뭐냐 하면 예. 제2, 제3의 오 요한나 같은 죽음을 막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유족들의 그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원통하지만 예. 복수하겠다는 게 아니다. 누군가를 해치겠다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경청해야 되고 예. 기상캐스터 문제부터 다시 생각해야 된다. 네. 당연히 정규직화해야 되고 예. MBC는 KBS는 SBS는 YTN은 똑같아요. 예. 정규직화할 자신이 없으면 네. 지금 같은 방식 포기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냥 아나운서 중에 기자 중에 한 사람이 예. 나와서 기상정보 브리핑하면 돼요. 그렇지. 그리고 기상정보라는 게 쥐들이 대단히 취재할 게 아니에요. 예. 기상청에서 알려주는 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어이구 춥습니다 정도의 애들립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안 해도 돼요. 예. 그냥 기껏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뭐 따뜻하게 하고 뭐 도로에 얼음 있을지 모르니까 운전대 조심하고 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예. 이게 패턴이 반복되거든요. 네. 기후 위기 상황이지만 네. 아주 뭐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주어진 얘기를 시청자들에게 전해드리는 일이에요. 예. 지금까지의 방식. 젊은 여성이 예. 짧은 치마 입고 나와서 예. 성적 매력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 그 여성을 소모시키는 방식에서는 예. 벗어나자. 예. 그게 우리 사회가 요한나의 죽음에 대해서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네. 또 그 죽음 이후에 교훈을 얻는 방식이다. 또 MBC를 막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네. 거 말고. 예, 예. MBC랑 KBS랑 똑같아요. 예. 뭐 SBS도 그렇고 그럼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근데 저는 놀랐던 게 월 130만 원에서 160만 원이 그 일을 해서 얻는 수익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거의 그 최저임금 수준 아닙니까?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트타임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아이고. 준비는 얼마나 할 거면 화장과 헤어 해야 되고 5시 방송, 오전 5시 방송을 위해서 새벽 2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고 준비해야 되고 또 의상 같은 경우도 아마 협찬 받을 텐데 예. 그쵸 또 입어봐야 뭐 저 굉장히 고단하잖아요. 짧은 브리핑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예. 우리 같이 생긴 우리라고 해도 되죠.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생긴 사람도 기상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 우리가 이런 의상을 입었다가 아니라 네. 우리가 알려드리는 기상 정보잖아요. 네. 김동완 그 통보관 그분이 갑자기 그리워집니다. 돌아가셨는데. 예. 그 양반 TBC에서 양복 입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양반 꽤 인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상캐스터로서 그 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 나오셨거든요. 그렇죠. 코미디 프로나 이런 데도 나오고 예. 그랬었어요. 예. 그럼 되죠. 그 인기 있을 수 있어요. 투박한 아저씨가 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좀 할배 같은 사람이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아니 저는 중년 여성이 해도 어떤가 그럼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그걸 자꾸 이렇게 어떤 성 역할처럼 돼버린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나란 분을 네. 기성 방송이 네. 또 우리가 그냥 네. 뭐 MBC만 문제고 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가 예. 소모시키는 과정에서 그를 극단으로 내몰았다. 네. 그러니까 갑질을 한 사람도 누구냐면 예. 을의 입장에서 갑질을 당한 사람 130만 원 받는 사람이고 예. 갑의 입장에서 갑질하는 사람 140만 원 받는 사람인 거예요. 예. 똑같은 처지에서 서로 아이고. 갑질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이랬던 거죠. 너무 비극적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국장님 너무 수고 많이 네, 하셨고 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